네, 여러분들 우리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인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 이론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두 가지 키워드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상징을 사용을 한다. 그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제는 먼저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이다. 그래서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를 한대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아마 2단원에서 개인과 사회구조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때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한 사회 명목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정의,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미시적 관점 설명할 때도 이 상황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람마다 주관적인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것을 상황 정의라고 하고요. 교과서 18쪽에 나와 있는 왼쪽 날개네요. 상황 정의 다시 한번 볼게요. 행위 주체가 자신이 처해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상황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한이가 동건이한테 엿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동건이한테 정한이가 자, 동건아 엿 먹어 라고 표현을 했을 때 동건이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평상시 같았으면 기분이 그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야. 나한테 욕을 하는 건가? 장난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엿을 주는 상황이 수능을 앞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을 앞두고 엿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험에 찰싹 붙어라, 좋은 성과를 내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은 상징을 활용하여,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호를 가르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언어, 몸짓 등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인간의 일상생활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세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엿을 주는 상황,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행위 주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은 가장 미시적 관점을 대표하는 이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단점으로 이것을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나 제도의 힘은 강화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은 강조를 하지만 이에 대비해서 사회 구조나 제도의 힘을, 영향력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은 비판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가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본 입장과 비판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잠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